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통증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는 것 같고요. 그러므로 통증을 빨리 없애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지도팀 김동우입니다. 여러분들은 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가벼운 통증은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다가 낫겠지 하고 생각하시거나 그러다가 더 아파지면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거나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병원을 바로바로 방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생기는 통증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일까요? 통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선생님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방배동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최명원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인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아픈 적이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도 아파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물론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아플 경우에 주변 치료사분들께 도움을 부탁하거나 제가 스스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편인데 선생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저도 제 몸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통증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역시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일반인분들은 아프기 시작하면 병원을 찾으실 텐데요. 이러한 통증이 우리에겐 꼭 나쁜 것일까요? 글쎄요, 통증을 꼭 나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통증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는 것 같고요. 하루라도 빨리 통증을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의료 광고를 접하게 되는데요. 통증이 느껴진다면, 아프다면 주사를 맞아야 하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시술이나 수술을 권하는 광고를 쉽게 접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통증은 해로운 것이며 빨리 없어져야 될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꼭 없어져야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통증의 본래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보디가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작가 C.S. 루이스는 우리가 즐거움에 대한 감정은 무시할 수 있으나 통증, 즉 고통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몸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통증은 우리 몸이 그 문제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발목을 접질러서 인대를 다치게 되었는데도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달리거나 점프를 하는 등의 일상활동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손상은 더욱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인대는 보호되어야 될 시점에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북파키스탄 지역 부족 가운데는 친족 간의 결혼 풍습으로 인해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나 태어날 때부터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부족이 있는데 심지어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족의 평균 수명은 30대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통증은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증을 빨리 없애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난 통증이 아파, 통증이 너무 싫어 하고 통증을 없애는 것만이 답은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통증이 생겼을 때 무조건 통증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왜 이 통증이 생겼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통증의 신호는 우리 몸이 과로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도 하고 너무 장시간 한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될 수도 있으며 수면이 부족하거나 면역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해결하기 전에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 알아야 할 텐데 통증에 대해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통증은 실제로 우리가 손상을 당했거나 앞으로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 만성 통증이란 통증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또한 조직이 회복되어야 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까지만 해도 통증은 질병으로 인해 생겨나는 하나의 증상으로 생각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국제질병분류에 의하면 만성 통증은 하나의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통증이 만성화되는 경우 삶의 질이 저하되고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만성통증에 대한 심각성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만성통증 또한 질병으로 분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만성 통증은 질병으로까지 분류가 됐었군요. 그렇다면 저희에게 생긴 통증이 만성으로 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으면서 이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요소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체적인 손상, 즉 신체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집중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유전이라든가 과거의 통증에 대한 경험,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통증을 만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요소 중에는 통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 통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통증을 줄여주고 만성화시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통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통증을 제대로 이해하였을 때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 신체의 기능은 더욱더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우리는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증을 해결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통증이 있을 때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걸 통해서 이 통증의 문제는 보다 쉽게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원 선생님과 함께 통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주신 최명원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시간